다름이 아니고 지난 12월에 부모님하고 학음반에서 학음 그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입시와 영어 교육의 연결고리라는 거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학음반에서 몇몇 학생 설명도 했거든요. 그때 좋은 반응이 있었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월급반 친구들한테도 한번 제공을 해주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학원 본사에서 오셨고 교육팀장님이시고 나중에 이력은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이준희 교육팀장님이셔서 와 영어 교육의 연결고리라는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마 그 교육이 해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전환점이 내가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정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모티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수업 교육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쌤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인식도 좀. 요 하면 예림님 자리 이제. 한 명만 좀 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에 인근이 앞에 자리 있다. 우리 빈자리 있지 오른쪽에 거기 거기 앉을래? 거기 앉아도 된다. 네, 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좀 어색하죠? 네, 오늘 평상시에 수업이 9시 50분에 끝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특강처럼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네,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아마 자극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네. 일단 7곡 외대어학원이 그 원장님께서 이런 포스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외대어학원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한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대구 7곡 학생들을 위한 영어와 입시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왜 하는지, 그게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학교 가는데 어떠한 이 관련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The present will be the present for those present. 아직 좀 어색하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나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아직 아무도 말 안 하고 싶지? 자, 제가 항상 이런 설명회 할 때마다 준비하는 글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좀 마음에 와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죠. 중2 손 들어볼래요? 중2? 중3. 다 중3이죠. 네. 중2 학생과 중3 학생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학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년에 어저께 혹시 고등학생들이 뭐 했는지 알아요? 모의고사. 네, 다 알고 있죠. 어저께 고등학생들 모의고사를 봤어요. 고등학생들이 근데 모의고사 보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형 누나들 얘기 들어보면 기분이 좋대요? 모의고사 문제집 한번 봤어요? 어저께 거?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도 어저께 이제 고1 모의고사 봤어요. 이렇게. 혹시 1년에 모의고사 몇 번 보는 줄 알아요? 4번 봐, 4번. 3, 6, 9, 15, 요즘은 10월에 보더라고. 3, 6, 9, 10월 해가지고 4번 보는데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고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혹시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나? 2번의 좌절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모의고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내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 보고 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해요.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일단 중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를 만약에 대충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이게 지문이 길잖아요. 지문이 긴 걸 이제 어려운 걸 읽다 보니까 당연히 한번 좌절하고 그 다음에 내신은 또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는 지금 여러분 성취 수준이죠. 고등학교 가면은 어떻게 돼요? 네, 상대평가. 혹시 1등급 이번에 5등급으로 바뀌어가지고 1등급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10 몇 퍼센트예요? 네, 10%, 10%. 그러니까 여기에 한 대략 한 3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한 반이라고 치면 이 중에 딱 3명밖에 1등급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지금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올해부터. 자, 5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1등급이 아니면 이제 제가 여러분 서울로 가고 싶다는 기준에 대학교 서울로 난 안 가고 싶다.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 난 서울로 가고 싶다. 가고 싶은 걸로 알고 얘기할게. 아직은 많이 얼어있구나, 애들이. 좀 이따 재밌는 얘기 해줄게.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로 가고 싶다라는 전제하에 말할 때 보면 1등급이 아니면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30명 중에 한 3명 안에 들어야 하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조적으로 3명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지.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만약에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많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했다라고 하면 아마 각성이 오늘 많이 될 거예요. 내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아,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나.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뭐 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졸업하고 실제로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실제 현장에서 저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현장에서 가르쳤었고 지금은 이렇게 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러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한 다음에 지금 중학교 2학년, 지금 중학교 3학년이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계획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중학교는 성취 수준, 그러니까 절대평가. 고등학교는 상대평가.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여러분들 성취 수준 A 맞는 사람 많이 있죠. 대부분 A 많이 맞을 거야. 근데 중학교에서 A를 맞았다고 해도 고등학교 가면 예전에 9등급이었잖아요. 9등급 기준일 때 4, 5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구조예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중학교 성적표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중학교 성적표만 가지고는. 그런데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고등학교 성적표를.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엑스레이다 한 거야. 왜냐면 우리 몸이 어디 아프다고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잘 모르죠. 근데 MRI 찍어봐야지 정확히 알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필평가 비중이 그러니까 중학교는 별로 높지 않죠. 지필평가 비중 보통 한 4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야. 그치? 지필평가에서 한 75점만 넘어도 A가 나오는 구조인 거지. 이거는 너무나도 여러분들, 학생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여기 혹시 이 학교들 다니는 학생들 많아요? 강북중, 동평중, 우남중 이쪽에 많이 다녀요? 맞아요? 아니야, 맞아. 아직 많이 저기 더우면 살짝 문 열어도 될 것 같아요. 더우면. 좀만 열어줄래? 좀 더워하는 것 같아서. 수건이 쪽에서 해. 네, 그쪽에 살짝 열어주고,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저녁 먹고 왔어요? 네, 저녁 먹고 지금 좀 힘든 시간이지? 아, 평균이 중학교는 보니까 70점대가 나오는데 이게 수행평가 합쳐진 거지. 수행평가 합쳐진 거고, A도 한 25%, 30%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평균이 조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A 비중도 조금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 많이 가는 거 맞아요? 강북고, 운암고, 항남고 여기 많이 가게 돼요? 맞아? 네. 보니까 이 정도 인원수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는 것 같지, 대략. 네, 맞지? 네, 대략 이 정도 되지. 내가 조사 잘 해왔지? 네, 대략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A를 이 정도 맞는 것 같아. 보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만약에 내년에 고등학교 가면, 중3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내년에 고등학교 가면 10%로 바뀌었으니까, 한 25등 안에 이제 들어야만이 되는 거야. 25등 안에. 25등 안에 이제 못 들면 1등급이 아닌데, 내신이 5등급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등급을 못 맞으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 혹시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혹시 교과전형, 종합전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아, 들어본 적 없어? 내가 간단히 한번 얘기해 줄게. 교과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신으로 좀 줄 세우는 거야. 내신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전에 9등급 체제일 때 2등급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쓸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붙는다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수준이었어. 근데 5등급으로 바뀌면 9등급 체계일 때 2등급까지가 11%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근데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부터는, 올해 고1부터는 10% 안에 들어가야 돼. 10% 안에 들어가야지 서울권에 내신으로 가는 학교를 어느 정도 써볼 만한 등급인 거야. 그러면 1등급 안에 들으려면 대략적으로 20 몇 등 안에 이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쉽진 않겠지. 하지만 여기 이제 오늘 설명을 잘 듣고 각성을 하고, 아, 내가 지금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맘먹은 학생한테는 해볼 만할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지금 주변에 친구들 보면 어때? 지금 주변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게임? 그치. 게임하고 있겠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아주 그러니까 착한 학생들인 거지. 그리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물론 이 지역은 그렇게 차이가 심하진 않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서다평이 뭔지 알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 주관식이잖아. 주관식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주관식 어느 정도 나와? 근데 고등학교 가도 서다평이 이 정도 나오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 서다평은 아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내신을 어느 정도 많이 풀어야 하냐면, 한 25문제 정도 나와요, 보통. 대략적으로. 근데, 아까 비율이라고 봤을 때 18문제 정도가 객관식이고 한 7문제 정도가 서다평인데 1등급을 맞으려면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을 18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면 아마 15분에서 20분 안에 풀어야 할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서다평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한 문제당 푸는데 3분에서 5분 아니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왜냐면 이게 난이도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는 보통 어때요? 지금 교과서 2단원 정도 시험 보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부담이 커? 어때? 그렇게까지 부담이 크진 않지? 근데 고등학교 가면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모의고사. 이거. 어저께 본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이거가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독해 지문에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가 시험 범위에 보통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보통 네, 그 정도 들어가요.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빈칸 추론 같은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빈칸 추론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고등학교 가면. 그러면 이 모의고사 읽고 지문 읽고 객관식 문제 푸는 것도 쉽진 않은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게 다 뭘로 바뀌어 나와 이제 서답형으로 바뀌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가지고 적당히 중학교 때 공부하면 이제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중학교 때는 어때? 좀 익숙하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서답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 나오죠. 그럼 이거는 어때? 상대적으로. 쉽지?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쉬워. 중학교 이런 정도,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걸 거야.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많이 내냐면 예를 들어서 저도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문제, 서답형 문제 실제 많이 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원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냈었어요. 혹시 무생물주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없어?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걸 떠올릴까요? 자,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그러니까 비 때문에 학교에 못 갔다. 이러면 보통 이런 걸 많이 떠올릴 거야. I couldn't go to the school because of the heavy rain. 그치, 이게 뭔가 맞는 말 같지. 그런데 고등학교 오면 이거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 혹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예요. prevent라는 단어 알아 몰라?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야. 다 알지. 근데 prevent랑 혹시 잘 어울리는 전치사가 뭔지 알아? prevent랑 잘 어울리는 전치사가 뭐지? from.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이런 식의 문장이 수능형 문장이고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문장 구조예요. 자, 무생물주어라고 뭐냐면 영어,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영어는 무생물주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나라 말은 이런 식으로 안 해. 우리나라 말 이렇게 안 한다? 비가 나를 막습니다. 학교에 못 가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을 거야. 다 우리나라 말 어떻게? 비가 많이 와서 비 때문에 학교에 못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옮길 때에는 비가 무생물인데 이게 주어가 돼가지고 the heavy rain 그 다음에 prevent를 활용해. The heavy rain prevented me from going to the school. 이 문장 다 들어본 적 있지? 어려운 문장 아니지? 다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런데 고등학교 오면 이거를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무작위로 단어가 배열이 막 됐을 때 이걸 보는 순간 the heavy rain prevented me from going to the school 이렇게 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말도 이렇게 할 줄 알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중학교랑은 결이 다르게. 자, 제가 지금 퀴즈를 낼 건데, 자, 책상은 없지만, 뭐, 노트는 있고 하니까, 노트 있고, 뭐,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지금 네 문제를 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내는 네 문제를 만약에 다 맞춘다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 내신 1등급 무조건 나올 거야. 아마도. 자기 실력을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 종이 하나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문제 좀 여러 가지 낼 거니까 오늘은 제가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좀 준비를 해왔어. 문제를 많이 준비해왔으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문제를 내면 자,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 다 핸드폰은 없고 이제 진짜 자기 실력으로 풀어야 하는 거야. 자, 내가 옆 사람이랑 상의해도 괜찮으니까 자, 옆에 지금 다 이렇게 3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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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렇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네 여기 앉아서 듣기만 하면 지루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지루하지? 그러니까 옆 사람이랑 상의해도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내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봐. 알겠지?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옆에 사람이랑 상의해도 돼. 자, 영어 잘하는 친구랑도 한번 상의해보고. 막 떠들어도 돼, 괜찮아. 옆에 친구랑 같이 막 물어보면서 상의를 해. 한번 상의해봐. 아니면 혼자 풀어도 되고, 옆에 친구랑 얘기해도 되고. 보이니? 애들 보여요? 네. 가져오세요. 네, 가져오세요. 안경집 가져오세요. 네. 아니, 상의하면서 풀어도 되고, 혼자 해도 되고. 자, 한번 내가 얘기만 해볼게. 여기에 crowd, the poor, weather, accounted, the small에 모르는 단어 있어? 모르는 단어는 없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무생물 주어, 그 다음에 인과관계, 그 다음에 적절한 어떤 전치사를 잡아야 하는데 자, 일단은 주어를 잘 잡아야 하고 주어를 뭘로 할지를 잘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 동사를 과연 뭘로 잡아야 할까를 고민을 해야 돼. 자, 1번 일단 힌트. 자, 2번도 혹시 모르는 단어 있니?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attribute 이 단어 잘 모르겠어요? attribute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책임을 돌리다, 뭐뭐에 기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운 적 있지 않아? 없어? 그래? 2번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그럼 3번. 3번에 혹시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 모르는 단어는 없어? 4번도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 없어. 자, 핵심은 뭐냐면 무생물 주어를 잘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한 단어를 추가하라는 거는 전치사를 동사에 맞는 어울리는 전치사를 추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가 바로 여러분 고등학교 내신 서답형 전형적인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학교 때 이런 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 문제를 못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한번 고민해봐. 자, 만약에 진짜 네 문제 다 맞추는 애면은 걔는 그 학교 가서 내가 1등 하다 장담할게. 뭐라고? 뭐라고? 왜? 뭐라고 했어? 내 욕한 거 아니지? 알 것 같아? 전치사를 보여줘. 전치사를 모르겠어? 알 것 같아? 모르겠어? 뭐 적었어? 전치사를 못 잡겠어? 여기서 근데 여기서 어카운트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인과관계,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설명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관중이 적게 왔다라는 그런 원인을 설명하는 동사야. 어카운트가 여기서는. 자, 그럼 내가 이거 힌트 줄게. 자, 1번은 일단은 어카운트가 동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카운트를 그동안 무슨 뜻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 그러면? 혹시? 회계? 뭐 이런 정도? 아, 몰랐어? 아, 그래. 자, 내가 힌트 줄게, 그러면. 1번, 어카운트가 동사야. 어카운트가. 자, 2번은 동사가 뭘 것 같아? 그럼 우리 그것만 한번 생각해보자. 너무 어려운 건가 봐. 2번은 동사가 뭔 것 같아? attribute가 동사야. 3번의 동사는 뭐였을 것 같아? contribute, 그치? 4번의 동사는 뭔 것 같아? 4번의 동사는 stimulated가 동사야. 자, 그러면 항상 이런 무작위로 단어 배열하라고 단어가 이렇게 배열돼 있을 때 이거를 맞게 배열을 해야 하잖아. 이때 항상 동사를 잘 잡아야 돼, 동사를. 그럼 동사는 내가 알려줬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알려줄게. 자, 그럼 여기서 1번에서 주어를 뭘로 잡아야 할 것 같아? 주어. The poor weather가 주어야. 맞아. 그러면 the poor weather accounted까지는 우리가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막히는 게 뭐야? 전치사가 막힐 거야. 자, 2번은 주어가 뭘까? 딱 봐도 뭔 것 같아? she가 주어지? she attributes까지는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지금 전혀 감이 안 오지? 자, 3번은 주어 뭘 것 같아, 그럼? 3번의 주어는 뭘까? The number of several factors가 주어야. The number of several factors contributes까지는 알겠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전치사가 또 헷갈리지? 자, 그럼 내가 또 힌트 하나 줄게. 여기서 contribute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contribute, 우리가 머릿속에 뭐만 알고 있어? 기여하다 뜻 알아, 몰라? 보통 뭐 공헌하다, 기여하다 이거는 많이 알고 있지. 그때는 타동사로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전치사 뭐 넣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야. 여기서는 contribute 자동사야. 자동사. 보통 자동사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영영사전에 보면은 자동사가 intransitive verb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I를 줄임말로 써. 이게 자동사야. 자동사란 뜻이야. 자동사나 타동사 있잖아. 이런 거는 절대 쓸데없는 문법적인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문법 지식이야. 아주 중요한 거야. 모르면 절대 안 돼. 자동사랑 타동사 용법. 이거 모르면 고등학교 가서 아예 손 못 댄다. 문제. 자, 중학교에서 나오는 기본 문법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는 뭘 것 같아? 4번에서. 맞아. The conference가 주어야. 그러면 the conference stimulated 그 다음에 뭘 것 같아? him. 거기까지는 알겠지? 그 다음에 전치사가 뭘까? 여기서는 전치사가 아니구나. 여기서는 누가 얘기했다. 여기서는 투부정사. 근데 지금 다 알려준 것 같은데. 그래. 썼어. 아니, 그러면 일어나서 한번 발표를 해볼래? 아니야. 알았어. 내가 읽어만 볼게. 마지막 거는 맞았어. 자, 나 한 문장이라도 그럼 써봤다. 한번 다시 생각해봐. 한번. 자, 여기 지금 중2 학생들이지, 여기. 지금 중2 학생들은 거의 지금 포기 상태야. 다 부작이야, 지금. 중3이야?
너무 어려워, 지금?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쉬워서 못 하겠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어려워? 중2야? 중2? 아, 그냥 일단 오늘 듣고, 아,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고, 아하. 나 또 한 번 써봤다. 많이 어려운가 본데, 이거?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가면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 중간고사부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3이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갈리는 시기가, 집중, 잘 들어봐. 지금 충격을 좀 많이 받았니? 얘들아, 아니야? 쉬웠어, 너무? 어때? 솔직한 반응을 한번 얘기해봐. 어떤 거 같아?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 자, 지금 내가 가져온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바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가장 베이직, 기본.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특히 중3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자, 지금 중3은 옛날 중3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중3은 내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시기가 몇 년 남은 것 같아. 지금 중3들 자기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시기가 몇 년 남았다 생각해. 대학교의 기준으로, 대학교 입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해, 혹시? 3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3년이나 남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길게 잡아야 한 9개월 남았어. 9개월 정도.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면 여러분의 대입과 관련된 운명이 거의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중2는 1년을 더 하면 되겠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중3이 옛날 고3이다 생각하면 돼. 지금 고3 누나들, 형 누나들 한번 봐봐. 할 게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 왜 내가 1년도 채 안 남았다고 얘기할까? 지금 입시 구조를 너네가 이해를 그래서 오늘 영어와 입시의 연결고리야. 그게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년에 3월 모의고사 가지고 내신 시험을 4월 달에 바로 본다고.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랑은 비교도 안 되게 양이 늘어나. 중학교가 한 1이라면 고등학교는 10이야. 난이도도 한 5배에서 10배 어려워지고 양도 5배에서 한 10배 늘어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신 기간에만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기가 되게 어려워. 제가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가르쳐봤다고 얘기했죠. 실제 학생들 학교에서. 내신이 고1 첫 시험에서 딱 결정이 한번 되면 거의 안 바뀌어요. 근데 그 내신으로 너네가 어딜 가? 대학을 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채 안 남은 거야. 근데 지금 너네가 여기에서 지금 막히면 영어 공부 하루에 중학교 때 최소 3시간 이상씩 해줘야 하는 거야. 지금. 이거가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전형적인 문제 형태에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답 궁금해, 안 궁금해? 아무도 안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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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응이 없어, 지금. 힘들구나, 너네. 자, 이거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The poor rather accounted for the small crowd. 자, 어카운트가 소랑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능 문제 모의고사에 이런 모의고사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모의고사 지문에. 근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이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 학생들이 지금 가장 큰 약점이 뭐였어? 뽀를 못 쓰잖아. 학생들의 가장 큰 약점은 깊이 있고 세밀하고 정교하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치사를 대부분 많이 몰라요. 근데 그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해.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거기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나버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는 문제를 100명 중에 한 3명이 맞춰. 왜냐? 이런 걸 내니까. 사악한가? 그런데 걔 중에 3, 4명 맞춘 애가 있잖아. 걔네들은 그렇게 내주기를 원해. 왜? 자기는 제대로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자, 집에 가서 꼭 사전 찾아봐. 카운트 4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라는 게 뭐냐면, 자, 날씨가 안 좋은 거야. 가난한 날씨가 아니죠.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가 적게 왔다는 거야? 관중이 적게 왔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구조로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독해를 해줘야 돼. 독해를. 그래야지 긴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모의고사 지문이 한 10문장, 이런 식의 문장을 한 10개 문장이 합쳐져 있거든. 지문을 보면. 한 10개 문장 정도가 합쳐져 있는데 이 정도 길이에요. 근데 이게 10개 문장 정도가 합쳐져 있는데 1분 30초에서 2분 내에 풀어야 하거든. 이거를. 그런데 그렇게 읽고 풀려면 이제 그래야지 1등급이 나와.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풀어야지 1등급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읽고 독해를 하려면 머릿속에 이 단어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뻥 뚫려 있어야 돼. 근데 그 뻥 뚫려 있으려면 영어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어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무생물 주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것과 관련된 인과관계 동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전치사가 꼭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공부 안 하면은 바로 보자마자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관중이 적게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바로 치고 들어가는데 이제 제대로 공부 안 한 애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가난한 날씨입니다. 설명합니다. 적은 관중을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지. 딱 보는 순간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관중이 적게 왔습니다. 이거에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딱 구조화가 돼가지고 딱 보는 순간 이거를 외울 수도 있는 거야. The poor weather accounted for the small crowd. 이런 식으로. 누가 한번 외워볼 사람?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야, 공부를.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딱 보는 순간 The poor weather accounted for the small crowd.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그만큼 독해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였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She attributes her success to hard work. 이것도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떤 뭐 책임으로 돌리다 이런 뜻을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면 해석이 좀 잘 안 되고,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her success하고 hard work 중에 어떤 게 결과고 어떤 게 원인일 것 같아? 성공이 결과고 hard work가 원인이야.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거야. 딱 이걸 보는 순간 attributes A to B를 보는 순간 B 했기 때문에 A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자, 이런 거 서사평으로 내기 딱 좋겠죠. 왜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단어인데 굉장히 헷갈리지. 이런 구문이 모의고사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거랑 그 지문에서 핵심 내용이 만약에 이런 구문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면 공부를 이제 꾸준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런 학원을 다니면서 탄탄하게 기본기를 잘 다진 애들은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진검승부가 시작이 되거든. 그럼 고등학교 딱 오는 순간 시험 범위가 많아도 이 지문들을 이게 30개 다 있다고 해도 한 3, 40문장으로 추려, 자기가. 여기서 핵심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 attribute 이런 구문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이거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문인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려운 건 없어요. 단어 중에. 여기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 그치?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뭐를 잘 이해를 못해요? contribute가 여기서 자동사로 쓰인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지. contribute가 여기서 자동사를 쓰일 때는요, to랑 결합돼가지고 어떠한 원인을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account for랑 비슷한 거야. account for랑.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런 거 문제 내기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네, 딱 느낌 오죠? 뭔가 문제 내고 싶어지겠죠? 왜냐하면 학생들 뭐에서 헷갈리겠어? 그래서 아까 the number of가 아니라 several factors, several factors. 내가 깜빡했는데 several factors가 주어였어.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the fall in the number of applicants 해가지고 여러 요인이 원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 때문에 뭐가 감소한 거야? 지원자가 감소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또 뭐 있냐면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눈여겨봐야 돼.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학생들이 함정에 빠지는 포인트 두 개. 그게 바로 뭐냐면 contribute to랑 fall in이야. fall in. fall이 또 in 전치사랑 되게 잘 결합해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많이 놓고 있어야 돼. 청크로, 덩어리로. 이 싸움이에요. 영어는. 특히 고등학교 가면. 이게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싸움이야. 왜냐면 시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 아까 내가 보여줬다시피 객관식 문제도 막 굉장히 길게 나와, 지문이. 그래서 그거를 1분 만에 빨리빨리 풀어야 돼. 그걸 풀고 나면 서답형 문제가 한 7, 8개가 쫙 있어. 근데 그거를 20 몇 분 안에 풀려면은 정신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The conference stimulated him to study the subject in more depth.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맞추는 학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to가 투부정사지, 전치사는 아니었어요. stimulate라는 동사도 stimulate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읽으면서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많이 읽다 보면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직접 내가 좀 아나운서다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자, 잘 생각해보자. 머릿속에 우리 떠올려 보는 거야. 제가 머릿속에서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왔습니다. 하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The poor weather count for the small crowd.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면 She attributes her success to hard work.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원자가 감소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the fall in the number of applicants. 네 번째, 컨퍼런스를 들었고 나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컨퍼런스 주어 잡고 The conference stimulated him to study the subject in more depth.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자, 이번에는 집에 가서 실제 이렇게 연습해보는 거야. 이번에는 이 네 문장을 통으로 한 번에 가는 거야. The poor writer accounted for the small crowd. 다음에 she attributes her success to hard work. Several factors contributed to the fall in the number of applicants. The conference stimulated him to study the subject in more depth. 이런 식으로. 아무도 박수 안 치. 레전드야. 이렇게 공부를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이런 정도 문장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인과관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무생물 주어, 인과관계 동사, 적절한 전치사 계속 이걸 떠올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단어 혈관이 뚫려요. 굉장히 꽉꽉 막혀 있거든 지금. 자, 그래야지 여러분 독해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독해 어떻게 하면 빨리 잘할 수 있을까? 이거야. 청크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 account for. 자, 왜냐면 이런 청크가 안 들어와 있는 애들은 이거를 다 따로따로 생각한단 말이야. attribute가 나오면 딱 청크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반응해? attribute 다음에 to가 나올 거야. 결과 to 원인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딱딱딱 껴맞춰 버리거든. 근데 이게 없는 애들은 attribute 하면 책임감을 돌리다 성공 to 노력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독해 속도가 굉장히 뚝뚝뚝 끊기겠지. 근데 attribute의 결과 원인 to 원인 이거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딱 보는 순간 성공했구나 노력 많이 해서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야. 쫙쫙쫙쫙. 이것도 마찬가지야. contribute를 공헌하다 열심히 외웠는데 좀 더 깊이 있게 contribute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다 그때는 to랑 전치사랑 잘 어울린다는 걸 알고 있어.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걸 또 because 의미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무생물 주어는 전부 다 뭐뭐 때문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원자가 감소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만이 이제 막힌 혈관이 뚫리면서 자연스럽게 리딩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야. 독해 속도가 빨라지게,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 단어 하나씩 귀납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돼. 하나씩. 그러니까 단어를 갑자기 하루에 50개, 100개는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오늘 학원에서 영어 뭘 배웠어요. 어떤 지문을 배웠어. 그러면 그 지문에서 나온 단어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문맥, 컨텍스트 통 안에서 문장을, 그러니까 항상 단어를 공부할 때는 그 문장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 분절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러니까 컨트리뷰트 공헌하다 분절적으로만 너무 접근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만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문장 안에서 이렇게 통으로 외우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거 4문장 다 외웠어. 그러면 어때? 공부 진짜 많이 한 거지. 이거 4문장 외우는 게 쉽진 않을 거야. 자연스럽게. The poor writer accounted for the small crowd. She attributes her success to hard work. 그다음에 the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the fall in the number of applicants. The conference stimulated him to study the subject in more depth. 뭐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계속 어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으면 이거 독해 될까 안 될까 빨리?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왜 내가 독해 속도가 느렸는지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아마도 단어를 깊이 있게 접근해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되는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이거 내신 서술형 나오면은 웃겠지 막. 슉 쓰겠지. 쫙 쓰겠지. 그런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문제 왜 이렇게 쉽게 냈어요? 진짜 좀 더 어렵게 내지.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내보면 학생들이 반에 이렇게 100점이 한두 명씩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막 따져. 문제 이렇게 내면 어떡해요? 등급 안 갈리잖아요. 애들이 제일 불만이 뭐야? 고등학교 오면
등급이 안 갈리는 거야. 애들의 가장 큰 불만, 등급을 갈라주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달라고 해. 애들이 오히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쉽게 내라고 안 해. 왜냐면 그래야지 한 3명, 5명만 맞춰서 걔가 1등급 맞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면 지금 이렇게 모르는 애들은 이거 맞추겠어, 못 맞추겠어. 아예 손도 못 대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조금 재미가 있어지니? 라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되죠. 남학생들 재미있어 없어 지금? 강제로 얘기하는데 너네 지금 다 축구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게임이랑? 아니야? 나보다 너네 축구 못하면은 이거 잘 들어야 돼. 제가 예전에 중학교에서 애들을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사실 제가 만약에 학교라면은 제가 체육 시간에 남학생들이랑 무조건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해가지고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를 좀 시켜줘. 서열 정리로. 깔끔하게. 축구 잘하면은 나 무시 안 할 거지. 근데 지금 나 못하게 생겨가지고 무시 안 듣는 거지 지금. 나 운동 못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운동을 좀 많이 잘해요. 아무도 여기 반응 아무도 없어 지금. 그래서 너네 뭐야 지금 축구 배고프고 지금 뭐 축구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은 거야? 남학생들? 아니야? 그런 거야? 너 나보다 축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면. 내가 공이 하나 있으면 진짜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나보다 축구 못할 거 내가 진짜 수업 시간에 이제 여기가 학교면 내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왜냐면 근데 실제 축구를 하고 나면 애들이 아무도 말 안 해. 다음부터 여기 학생들 할 때는 축구화를 신고 다녀야 할 거야. 자. 그럼 아까 내가 이거 말했던 거 기억나? 혹시 1, 2, 3번 뜻이 뭔 것 같아? 프레젠트도 우리가 다 알만한 쉬운 단어야. 분명히 쉬운 단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 자, 이거 뜻이 다 뭔 것 같아? 발표, 선물, 현재? 하나는 맞았어. 뭐가 맞은 것 같아? 선물은 맞았어. 1번이랑 3번이 뭔 것 같아? 1번이 뭔 것 같아? 1번 현재, 2번 선물 맞아. 3번이 어려워. 3번을 맞출 수 있는 애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한다. 3번이 무슨 뜻일까요? 또 무슨 뜻도 있지? 누가 말했는데? 누구야? 그런 뜻이야, 맞아. 맞아. 참석. 자, 프레젠트에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참여하다, 참석하다, 출석한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면, 자, 이제, 얘들아, 내 마음이 좀 전달이 되니? 내 마음이 뭐였어?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이었어요. 조금씩 선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가볼까요? 또 갈게요. 내가 이제 이번에 또 어저께 모의고사 봤잖아. 그래서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단 말이야. 자, 프레젠트에 이렇게 뜻이 많아.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수요하다, 발생하게 하다까지도 알아야 돼. 여기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 프레젠트에 발생하게 하게라는 뜻이 있어. 여기까지 알아야 돼. 이게 수능 수준이야. 프레젠트 선물만 하는 거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도 알더라고. 그치? 근데 중학교 정도 오면은 출석한 정도까지는 알아. 근데 여기까지 알아야 돼. 여기까지 알아야지 되는 수준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진짜 대학교 좋은 데 가고 1등급 많은 애들 특징을 보니까 프레젠트에 대해서 또 뭐 또 알고 있냐면, 프레젠트가 어떤 식으로 품사가 쓰이는지까지도 알고 있는데, 혹시 품사 몇 가지로 쓰이는지 아니? 품사가 뭐야? 동사, 명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세 가지인데 뭘까요? 명사? 자, 어드젝티브가 형용사야. 나운이 명사지. 네, verb가 동사.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인다는 것까지 알고 이거에 따라 뜻이 다 달라진 것까지 아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용사일 때는 뭐 현재의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출석한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그때 또 반대말이 뭐야? absent. absent라는 거를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단어에 대해서 그 정도를 알아야 돼. present의 반이어가 absent고 또 그때 출석하다는 의미일 때는 at이라는 전치사랑 되게 잘 어울려. 이런 정도까지 깊이 있게 알면 진짜 최상위 1등급이고 그 다음에 또 존재하는이란 뜻도 있거든. 그때는 전치사 in이랑 잘 어울린다. 이 정도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극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 또 찾아봐. 그래서 선물이란 뜻이 있고 현재란 뜻도 있고 이거는 중의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뜻이 있어요. 인과관계 의미가 있어. The course presents an excellent learning opportunity 해가지고 이 수업을 듣게 돼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야. 이때 present가 동사로 쓰여가지고 인과관계 의미야. 아까처럼. 똑같지? 무생물 주어 나왔지. 이 수업 덕분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 The course presents an excellent learning opportunity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니?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는 거. 자, 계속 문제가 나갈 거야. 자, 여기에 혹시 모르는 단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지? 자, 또 퀴즈. 자, 보기에 이게 전형적인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하는 문제야. 자, 보기에 제시된 단어 중에서 한 단어를 형태를 변화해서 하나를 또 추가를 하래. Fire Life His Course 중에 한 단어를 또 빼서 형태를 좀 변형해서 하나를 또 추가하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단어로 만들으라는 건데 그때 이런 뜻을 만들으라니까 화재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었다 이런 뜻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또 뭐야? 무생물 주어하고 동사를 잡아야 하거든. 그럼 무생물 주어는 뭘로 잡아야 할 것 같아? 화재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었다 했을 때 fire로 잡으면 되겠지. 그럼 동사를 뭘로 잡을 거야? 그게 이제 핵심이야. 동사. 코스트로 잡았어. 거기까지는 맞아. fire cost까지는 맞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거 맞추는 사람은 나 무조건 1등급 장담해, 진짜. 한번 시간 좀 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fire cost까지는 맞아. fire cost 땡땡 한 단어를 뭘 추가할 거냐 이게 핵심이야. 한 단어를 뭘 추가할까? 중2 학생들은 좀 어려운 거지 지금. 중3이야? 좀 너무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어렵구나. 자, 혹시 좀 한번 써보고 싶은 사람 있어, 나와서? 누구 있어요? 써보고 싶은 사람. 오! 고마워. 나와. 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한번 써봐요. 그냥 쓰세요. 거기 있다. 오, 너무 고마워. cost. 일단 고마워. 일단 고마워. 자. 중3이에요? 중2? 중2. 여기 그럼 무슨 반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수준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중2, 자, 집중. 지금 중2 남학생이 지금 문장을 썼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렸겠죠? 누구야? 맞는 걸까? 틀린 걸까?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뭐가 틀렸는데?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자, 학생, 지금 쓴 학생은 왜 이렇게 생각한 거야? 혹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 그런 있어서. 자, 보자. 맞았어. 대박. 이거 뺏겼네. 오, 맞았어. 야, 코스트의 용법을 알고 있었니, 혹시? 아니야? 오. 나중에 어느 대학 가는지 궁금한데. 네, 맞았습니다. 오. 중2 학생이 지금 맞췄어. 중3 학생들 분발해야 할 것 같아. 자, 코스트가요, 용법이 보면은 어떤 식으로 있냐면, 코스트, 비용이란 뜻은 뭐 초등학생이 아는 거지. 근데 비용이 들다라는 뜻도 있는데, 손실을 입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코스트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사에 보면 to cause the loss of something 해가지고 어떤 손실을 입게 하다 할 때는 somebody something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cost somebody him his life가 된 거야. buyer cost him his life. 근데 이게 전형적인 영어 문장이에요. 전형적인 영어 문장.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걸 떠올려? He died because of the fire. 이거를 떠올리잖아.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장문을 영어로 글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영어답게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because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 원어민들이 쓴 글 원서를 읽어보면요. because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전부 다 무생물주어와 이런 동사를 활용해서 써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서 그가 죽었다. 그러면 fire cost him his life. 자,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러면? That one mistake almost cost him his life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실수 때문에 죽을 뻔 했다. 이거를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실수 때문에 죽을 뻔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I might die because of my mistake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 그게 아니고 여기서 실수를 주어로 잡는 거야. 실수를 주어로 잡고 that one mistake almost cost him his life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영어 문장이고 이런 게 고등학교 가면 서답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 1, 2분 안에 쭉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이 1등급이 나오는 거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서울로 만약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서울권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잘 생각해봐.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갑자기 공부한다고 이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중학교 때까지 하나도 안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려서 야, 내신 기간이 한 3주간 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 할 수 없죠. 불가능하죠. 할 수 없어요. 중학교 때 탄탄하게 기본기가 있어야만이 고등학교 가서 아, 이거 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손 못 댄다는 거죠. 고등학교. 왜 그러냐면 영어만 공부해? 고등학교 가면? 일단 가장 큰 부담이 다가오는 게 압도적으로 큰 게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수학, 과학 부담이 고등학교 가면 거의 공부해야 하는 게 한 10이면 수학, 과학 공부를 한 8, 9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쳤을 때 보통 요즘 학생들 또 이공계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특히 의대 약대를 많이 선호하잖아.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이공계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근데 요즘 학생들 분위기는 이공계나 의대 약대를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압도적으로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야.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오늘도 수학 때문에 못 온 애들 많잖아. 못 온 애는 수학 때문에 못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놓고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수학, 과학에 집중을 해줘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고등학교 가면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도. 공부 진짜 잘한다는 애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습으로. 수업 듣는 거 빼고. 내가 고등학교에서 봤을 때 최상위권 애가 겨우 5시간 겨우 해요. 자습. 이 이상 하기가 되게 어려워. 잘 생각해봐. 이 이상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이상 하루에? 시간 안 나오죠. 딱 봐도. 그러니까 학원 가고 수업 그런 거 다 빼고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순수 공부 시간. 5시간 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 그러니까 그 학교 1등짜리만 이렇게 해. 근데 이렇게 한다는 전제 하에도 영어를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1시간 이상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학, 과학이 다 무너져. 수학, 과학이. 수학, 과학이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와. 이게 어쩔 수 없이 대학을 다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도 수학, 과학을 못하면 이제 무너지는 연쇄 반응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벌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죠. 왜냐면 제가 고3 담임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고2 담임도 하고 고3 담임도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고2, 아니 고3이면은 거의 뭐라고 해야 할까?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현재 입시 구조상. 자, 서브젝트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내가 문제 내니까 이거는 그냥 오늘 다 빨리 알려줄게.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거였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서브젝트도 찾아봐. 서브젝트도. 자,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재밌는 거 더 보여줘야 하니까. 자, 일단 넘어가. 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 여러분 지금 좀 힘들어요? 네,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지금 8시 23분이에요. 혹시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하고 싶은 사람 갔다 오고 30분에, 8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여기가 중3이야. 여기는 무슨 반이야? 그럼? 8반? 8분의 1반이니까 의미가 그게 무슨 의미야? 이 학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아너스라는 의미인 거야? 아, 8 뭐라고? 802가 아너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아너스가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지, 제일. 그렇지.